저희 집에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는 심장병과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 때문에 혹시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을 싹 다 날려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우리는 유전자가 질병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NA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 우리 집에 암, 심장병, 당뇨 환자가 걸리면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어 유전이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후성 유전학에서는 질병을 끄집어내는 게 유전이 아니라 그 유전자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환경이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영상에 우리는 환경에서 경험을 겪으면서 생각과 감정이 나오면서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때로는 두려움, 분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하향 조절이 되고요. 또 감정이 사랑, 기쁨, 감사 같은 높은 에너지의 그런 감정이 나오면 유전자가 상향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특정 질병에 취약한 그런 유전적 성향을 타고났어도 유전자들이 계속 건강하게 발현되면 기쁨, 감사, 그런 고무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발현이 되면 특정 질병을 타고났었어도 이게 발병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유전자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유전자의 일이거든요. 유전자의 일인 걸 알았으면 우리 몸 자체는 아주 섬세한 단백질을 만드는 생산 기계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혈구 세포를 제외한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면역체계, 소화, 그 다음에 세포재생, 뼈, 근육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면서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근육에는 액틴, 미오신, 그 다음에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갑상선은 티록신, 그리고 골수세포는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눈은 케라틴, 그 다음에 췌장세포는 프로티아제, 리파제, 아밀리아제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단백질들이 생성이 되려면 이 유전자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단백질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렇게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밖의 환경으로 온 신호, 그 다음에 어떤 감정, 하향 조절될 감정인지 상향 조절될 감정인지 이렇게 이런 신호에 도착하면 화학 물질은 세포 내 수용체를 거쳐서 세포 속의 DNA로 향한대요. 그래서 DNA에 도달하면 유전자는 그 신호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세포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포 외부에서 오는 감정이 변하지가 않으면요 유전자는 항상 같은 단백질만 생성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도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해당 유전자는 계속 그런 감정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향 조절되기 시작하고 건강한 단백질의 생성을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낡아서 쓸모없게 되는데 말하자면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복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돼요.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감정을 또 품게 되고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환경 속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항상 같은 유전자만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하면서 나름 슈퍼 유전자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느꼈던 그런 감정보다 더 높은 고양된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막 뇌파가 흔들려서 감정이 흔들려서 그 상황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상황을 지배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 디스펜자 박사님이 워크숍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침을 채취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침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니까 고양된 감정, 되게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고 자비와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침에서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 A가 나왔대요. 이 면역 글로불린 항체 A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화학물질로 우리 몸속의 방어체계와 건강한 면역 기능의 기본이 되는 단백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거나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를 비롯해 여러 유기체들을 끊임없이 차단한대요. 끊임없이 차단하고 감기 예방 주사나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영양제도 이 항체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의 몸이라면 이 항체가 기본 방어 체계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대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이 항체의 분비가 줄어든대요. 면역 글로불린 항체 A, 슈퍼 화학물질이 분비를 줄고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나아가 이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기쁨, 고무, 감사 같은 감정을 하루에 3번 정도 각각 8분에서 10분 정도 느끼래요. 사실 저는 새벽마다 명상을 하는데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도 되게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정말 많은 고객님들과 상대를 하는 사람인데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느끼면서 차분하게 있으면 어느새 스스스스스스 그 감정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껴요. 좀 연습하셔야 돼요. 좀 노력하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좀 빨라져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 몸은 그 감정에 대한 이 뇌가 풍성해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세포가 생기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파트너, 아들, 딸, 돈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과거로 또는 걱정을 하는 미래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감정과 나의 현재를 볼 수 있는 현실에 살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포가 감정세포가 막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전자기 에너지에 맞는 똑같은 생활을 계속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우리가 생존 모드로 이렇게 무슨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생존 모드로 딱 들어가면서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물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약간 이런 수렵 생활을 하면서 동물도 잡고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방어 상태였잖아요. 그때는 이런 생존 모드 상황이 되게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그런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물질이 언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되게 아시죠? 우리가 막 생활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경쟁에 대한 이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괴로움에 중독이 되고, 또 친구를 미워하면서 이 미움에 대해서 이게 중독이 되고, 또 아이고 부모를 미워하면서 부모에 대한 죄책감에 중독이 되고, 부모를 미워하면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면서 잠깐 생존 모드로 가면서 그때는 좋지만 내 유전자는 하향 조절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를 보면서 불안감에 중독되고, 뉴스를 보며 분노에 중독되고, 또 집안 사람들에 대한 원한에 중독되고,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한 결핍에 중독되고, 당장 그 분노에 화학물질이 나오지만 내 유전자는 하향 조절되고, 이런 식으로 감정 중독이 강할수록 외부 세계의 그 사람이나 대상, 장소, 상황에 더 주의를 쏟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를 대부분 그들에게 줘버려 매사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게 되고,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과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파트너와 저희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을, 많은 고객님들을 상대를 하는데, 바빴어요. 바빴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근데 바쁠 때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정말 이 느껴지는 거는 1시간, 2시간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1시간, 2시간 동안 막 제가 저를 달달달달 볶았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이렇게 바쁜 건 알고 있을까?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면서 제가 계속 저를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알아챈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감정을 일으켰었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전에 미워한 것도 막 끄집어내면서 내가 미워했었지. 하지만 내가 알아차렸으니 조금 한번 가만히 있어 보자. 올 거야. 하면서 제가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저희 남편이 왔는데 전에 같았으면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기다렸잖아. 하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자기야, 걱정했잖아. 볼일 잘 보고 왔지?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그렇게 전에 얘기했었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텐데, 일을 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 시간 좀 걸려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가족들, 직장에서 항상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서 같은 감정을 일으켜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상황의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관점을 바꾸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제 삶 속에서 작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하는구나, 이런 작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1초가 정말 3초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순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조절과 감정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후성 유전학은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조 디스펜자 박사님이 명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명상하시는 게 여러분들 명상하실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